안녕하십니까, 전하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혼합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에 보시게 되면 혼합구를 측정하는 장비가 있어요. 그 장비를 우리가 라디오 존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시험상에서는 가장 간단하게 시험에서 출제를 했을 때 고도에서의 온도나 기압, 습도를 측정하는 장비는 무엇인가 이렇게 나오면 라디오 존대를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최대 혼합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혼합구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혼합이 되는 높이입니다. 그러면 앞쪽에서 우리가 안정도에 대한 그래프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혼합구가 되기 위해서는 불안정한 그래프가 있어야 됩니다. 왜? 안정한 그래프가 들어간다는 소리는 혼합이 아니라 안정, 말 그대로 역전이 일어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혼합층이 되기 위해서는 대기가 불안정한 과단열 조건의 그래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최대 혼합구의 정의를 보시게 되면 열부상 효과에 의한 대류에 의해서 혼합층의 깊이가 결정되는데 이를 최대 혼합구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는 실제로 최대 혼합구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근조 단열선이 있어요. 자, 이렇게 근조 단열선이 있고, 그리고 실측 기온 감률이 있어요. 자, 이렇게. 그러면 근조 단열선과 실측 기온 감률이, 자, 이 지점을 기준을 해볼까요? 자, 이 지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조 단열선과 실측 기온 감률이 만나는 점이에요. 그래서 실측 기온 감률과 근조 단열선이 만나는 점으로부터 어디까지, 지표까지의 고도를 MMD라고 표기하시면 돼요. 이 MMD가 최대 혼합구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근조 단열선과 실측 기온 감률이 만나는 점으로부터 어디까지? 아래쪽. 아래쪽이 지표예요. 위쪽은 고공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표까지의 고도를 MMD로 나타낸다는 거. 그래서 실제 시험상에서는 1번이 정의로 나오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의를 파악을 하고 문제를 접근을 하는 게 훨씬 이해도를 높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MMD의 정의를 정확하게 한번 숙지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MMD의 설명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지표상 수킬로미터까지의 실제 공기의 온도 종단도를 작성함으로써 결정이 되고, 자, 3번에 보시면 별표가 3개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니까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역전이 심할수록 최대 혼합구는 작은 값을 가지게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혼합구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혼합이 되는 높이예요. 그런데 지금 역전이라는 것은 대기 오염이 일어나는 안정한 상태죠. 바람이 불지 않는 상태. 그럼 바람이 불지 않기 위해서는 안정도의 높이가 어때야 돼? 그러니까 안정도 중에서 최대 혼합구의 높이가 어떻게 돼야 되죠? 작으면 작을수록 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최대 혼합구의 깊이가 크면 클수록 불안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했을 때 역전이 심하게 일어나려고 하면 최대 혼합구는 작은 값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최대 혼합구가 작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대기 오염이 일어나는데 이 값이 최대 혼합구가 작으면 작을수록 혼합층이 작아지기 때문에 대기 오염은 심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역전이라는 것은 바람이 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 혼합구라는 것은 혼합이 들어간다는 소리는 바람이 분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역전이라는 것은 대기 오염을 뜻하는데 혼합층, 확산이 되는 층이 적으면 적을수록 역전이 많이 일어나겠죠. 대기 오염이 많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역전이 심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혼합구, 최대 혼합구가 작아야 한다. 꼭 숙지하시고. 자, 그리고 야간에 역전이 심할 경우에서는 야간에 주로 역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값이 거의 제로가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야간에 역전이 심할 경우에 그 값이 제로가 된다는 것은 최대 혼합구가 제로가 된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최대 혼합구가 거의 혼합이 되지 않는 것만큼 작게 일어난다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최대 혼합 깊이는 하루 중에서 밤에 가장 적고 한낮에 최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밤에 가장 작고 한낮에 최대라는 것은 주로 바람이 언제 분다는 소리예요? 낮에 많이 불고 밤에는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 봤을 때 여름의 최대, 겨울의 최소라는 거죠. 그래서 계절적으로 여름의 최대, 그리고 겨울의 최소로 나타난다는 소리는 최대 혼합 깊이가 크게 일어나야지 확산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주로 대기오염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름에는 대기오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형태죠. 뭘로 비교해 봤을 때? 최대 혼합고로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최대 혼합고는 여름에 크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고, 겨울에 작기 때문에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6번, 최대 혼합고라는 MMD 값은 통상적으로 밤에 가장 작다, 제로까지 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밤에 가장 낮고 낮 시간 동안에는 커져요. 그래서 증가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낮 시간에는 통상적으로 2000에서 3000m, 2000에서 3000m라는 것은 2km에서 3km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2km에서 3km 또는 2000에서 3000m 정도의 값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만큼 낮에는 최대 혼합고 바람이 불 수 있는 층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6번 같은 경우에서는 갈로에 있는 것처럼 갈로 넣기로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7번, 환기량이라는 것은 환기가 된다는 소리는 바람이 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환기량을 표시했을 때는 환기가 될 수 있으려면 혼합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혼합층의 높이에다가 풍속을 곱한 값을 환기량이라고 표현합니다. 혼합층의 높이에 풍속을 곱한 값을 우리가 환기량이라고 한다. 그러면 환기가 많이 되려고 하면 혼합층의 높이가 크고 풍속이 강하면 강할수록 환기량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혼합고도에 대한 관계의 설명을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최대 혼합고라는 의미만 잘 기억을 하시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단히 안정한 대기에서는 MMD는 불안정한 대기에서보다 MMD가 작다고 그랬어요. 안정하다는 소리는 혼합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불안정하다는 소리는 혼합이 된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MMD라는 것은 최대 혼합고잖아요. 그래서 안정한 상태에서는 최대 혼합고가 작게 되고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MMD가 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대기 오염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혼합이 잘 된다는 소리예요. 혼합이 잘 된다는 소리는 MMD가 큰 상태죠. 자, 반면에 대기 오염이 심하게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대기 오염이 심하게 발생한다는 소리는 환기가 안 된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최대 혼합 깊이가 작아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MMD가 낮은 날에는 대기 오염이 심하게 일어나고 MMD가 높은 날에는 대기 오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약하게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최대 혼합 깊이의 자료는 통상 1개월간의 평균 치료수 표현합니다. 그래서 1개월간의 평균 치료수 표현을 하는 게 최대 혼합 깊이예요. 자, 이렇게 최대 혼합 깊이는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내용으로도 시험에 잘 나오겠지만 계산 문제로도 자주 나와요. 그래서 그 계산한 문제가 11번에 있습니다. 실제 오염 농도를 계산을 하는데 예상 오염 농도가 주어져요. 그리고 실제 최대 혼합고와 예상 최대 혼합고가 주어지는 상태에서 실제 오염 농도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지는 예상 오염 농도 곱하기 실제 최대 혼합고분의 예상 최대 혼합고에 여기에서는 보통 제곱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몇 성을 쓰는 거죠? 3성을 사용을 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되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식을 세워놓다 하더라도 몇 성에 비례하지?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틀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자주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식을 기억을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3성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문제 6번을 보도록 할게요. 최대 혼합 깊이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에 야간에 역전이 심할 경우에서는 점차 증가해서 그 값이 5000m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야간에 역전이 심하다는 소리는 바람이 안 분다는 소리죠. 바람이 안 분다는 소리는 혼합이 안 이루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야간에 대기오염이 심할 때는 최대 혼합고가 제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번의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나번 통상적으로 계절적으로는 이런 여름에 아주 크다. 그래서 여름에 최대 혼합고가 크고 가장 작은 혼합고를 가지는 계절은 겨울이라고 했죠. 그리고 열 부상 효과에 의해서 대류에 의한 혼합층의 깊이가 결정되는데 이를 MMD가 최대 혼합고입니다.
실제로 MMD는 지표 위 수킬로미터까지 실제 공기의 온도 종단도를 작성함으로써 결정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했던 내용 중에서 가번 같은 경우에서는 야간과 주간, 여름과 겨울 비교를 했잖아요. 야간에 최대 혼합고가 작아서 대기오염이 일어나고, 그리고 주간에 최대 혼합고가 커져서 대기오염이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여름에 최대 혼합고가 크고 겨울에 최대 혼합고가 작다고 우리가 공부를 해서 그 내용 한 개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론 중에서 별표쳐 넣었던 내용 중에서도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은 반드시 이론을 이해하고 숙지를 해서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7번에 보시면 최대 혼합고도를 400m로 예상해서 오염 농도를 4ppm으로 추정하였는데 실제 관측된 최대 혼합고가 최대 혼합고도는 250m였다. 실제 나타날 오염 농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계산했을 때 실제 오염 농도를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 오염 농도를 계산하려고 하면 예상 오염 농도 곱하기 실제 최대 혼합고분의 예상 최대 혼합고의 몇 성? 3성이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문제 조건에서 예상 오염 농도가 얼마죠? 4ppm. 자, 그리고 실제 최대 혼합고도가 250m. 예상 최대 혼합고도가 얼마죠? 400m예요. 그래서 몇 성? 3성.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실제 오염 농도는 16.38 ppm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론적인 내용과 계산적인 측면에서 MMD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내용들을 정확하게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을 예제 문제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11번 내용에 보시게 되면 기온 역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기온 역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상태라는 거죠? 기온이 바뀌었다는 거죠. 반대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정상적인 대기에서는 바람이 많이 불죠. 그럼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대기에서는 고도가 증가하면서 온도가 낮아져야 돼요. 온도가 낮아지는 상태에서 바람이 형성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온이 반대가 됐다는 소리, 역전이 됐다는 소리는 고도가 증가하면서 온도가 어떻게 따라서 증가를 한다는 소리가 되죠. 그래서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이에요. 어떤 상태가? 온도가. 그래서 기온 역전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기온 역전이라는 것은 대기 오염이라는 말과 일명 상통하다,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기 오염이 발생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기온 역전이 생겨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자, 정상 대기가 있고 비정상 대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지표에서 쭉 고도가 증가를 해요. 그러면 정상적인 대기에서는 온도가 이렇게 낮아지죠. 이게 지금 대륙권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11km 정도까지. 똑같이 지표에서 12km까지. 그럼 비정상적인 대기가 되면 고도가 반대가 될 수는 없죠. 고도가 증가하면서 온도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는 서로 반대가 되잖아요. 반대가 되는데 뭐가 반대가 되느냐? 온도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온도가 낮아졌을 때는 바람이 형성되어서 오염물질의 확산이 일어나는데 온도가 높아짐으로써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오염물질의 확산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염물질의 확산이 안 일어나니까 이 조건에서 대기오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기오염이라는 말과 기온역전은 동일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온역전이 생겨야지만이 대기오염이 발생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대륙권에서는 일반적으로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기온이 감소하나 반대로 증가하기도 한다. 이를 역전이라고 하며 대기오염물의 혼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그랬어요. 혼합이 일어나려고 하면 역전이 발생하면 안 되죠. 과단열이 발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상태가 돼야 되고 대기오염이 발생하려고 하면 역전이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바람이 불지 않는 조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서 출제되는 내용 위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역전의 종류를 묻는 게 있어요. 자, 다음 중에서 역전의 종류가 서로 다른 것을 찾으시오.
또는 접지역전에 해당하는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또는 공중역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역전을 찾으시오. 이렇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접지역전의 종류와 공중역전의 종류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주셔야 돼요. 자, 먼저 접지역전이라는 것은 지표에서 일어나는 역전, 동일해요. 그래서 접지역전과 지표역전은 같은 말입니다. 자, 반면에 공중에서 일어난다고 그래서 공중역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접지역전과 공중역전은 서로 반대예요. 말 그대로 지표에서 일어나는 역전은 접지 또는 지표역전, 공중에서 일어나는 역전은 공중역전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서로 반대를 해서 꼭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접지역전, 다시 말해서 지표역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태양의 복사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복사성 역전 또는 방사성 역전이라고 해요. 반면에 공중에서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역전은 고기압 중심부에서 발생되는 침강성 역전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접지역전과 공중역전을 구별을 하기 위해서 또는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는 복사성 역전과 침강성 역전을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복사성 역전이 접지역전을 대표하는 역전이고 그리고 침강성 역전이 공중역전을 대표하는 역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구별을 해보겠습니다. 접지역전이라는 지표역전의 종류에는 복사성 역전, 태양의 복사열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해서 복사열, 방사열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복사성 역전이라고도 하고 방사성 역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류성 역전이 있습니다. 반대로 공중에서 일어나는 공중역전은 가장 대표적인 게 침강성 역전, 전선성 역전, 해풍 역전, 난류성 역전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종류가 공중역전이 훨씬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중역전의 종류를 완벽하게 기억을 해 놓으셔도 되고 그리고 실제로 시험상에서는 두 가지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접지역전과 공중역전의 종류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8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기온역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류역전, 난류역전, 해풍역전, 단층역전. 여기서는 기온역전의 종류라고 했기 때문에 역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럼 역전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지표에서 일어나는 역전과 공중에서 일어나는 역전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공중역전과 지표역전을 구별하지 않고 역전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죠. 근데 대부분의 시험에서는 공중역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또는 지표역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별해서 출제하니까 여러분들은 두 개를 구별해서 공부를 해놓으면 이 문제는 당연히 라번이라는 것을 답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역전을 내용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표에서 일어나는 접지역전입니다. 따뜻한 공기가 찬 지표면이나 수면 위를 불어갈 때 따뜻한 공기의 하층이 찬 지표면 수면에 의해서 냉각되어서 발생되는 게 접지역전인데 이 접지역전이라는 지표역전의 가장 대표적인 역전이 뭐라고 그랬죠? 가장 대표적인 역전이 태양의 복사열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그래서 복사성 역전 또는 방사성 역전이라고 합니다. 자, 정의를 보면 하늘이 맑고 바람이 적을 때 지표면 근처의 공기가 낮은 온도로 냉각되면서 발생되는 역전을 복사성 역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언제 발생을 하느냐면 겨울철 맑은 날 아침에 주로 발생합니다.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계절적으로 봤을 때는 겨울철 맑은 날 아침 복사성 역전이에요. 자, 그리고 일어나는 우리가 시간대를 보면 하루에 일어나는 시간대를 보면 주로 밤에서 이른 새벽까지 발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철에 새벽 운동을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새벽에 한 5시 정도나 5시 반 정도에 운동을 하는데 이제 좀 빠른 걷기 운동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오랫동안 서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다리의 근육을 이제 좀 풀어주려고 걷기 운동을 1시간 정도 이제 아침마다 하는데 다른 계절에 비해서 겨울철에 보면 추울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온도가 낮으니까 당연히 춥기는 한데 생각보다 새벽 시간대는 바람이 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바람이 불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복사성 역전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운동을 했을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겨울철 같은 경우에서는 복사성 역전이 일어나면 오염물질이 정체되어 있거든요. 특히 안개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는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특히 하천이라든지 이쪽에서 여러분들 강가를 운동을 하는 거, 거기에서는 오염물질이 많이 정체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대도시 주변에서는. 거기보다는 오히려 도심지에서 산책을 하는 게 훨씬, 조깅을 한다든지 운동을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오염물질이 정체되지 않는 구간에서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시간대 봤을 때는 밤에서 이른 새벽까지인데, 그러면은 단기간에 발생하느냐 장기간에 발생하느냐는 것도 있죠. 그래서 복사성 역전 같은 경우에서는 단기간에 일어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반면에 장기간에 발생하는 거는 우리가 침강성 역전이라고 하죠. 그 이유는 침강성 역전은 약한 침강형 바람이 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기간에 발생하느냐 장기간에 발생하느냐를 구별을 또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원이 위치하는 대기층에서 주로 생성되고 지표 가까이에 형성됨으로써 지표 역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별표도 있는 것처럼 1번과 2번과 3번, 특히 1번, 2번, 3번에서도 지금 제가 체크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서는 고도와 온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에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과단열 그래프입니다. 과단열 그래프라는 것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밤에서 이른 새벽까지 과단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서서히 이제 여기서부터가 되겠죠. 서서히 이렇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자, 실제로 보면 과단열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밤에서 새벽까지, 밤에서 저녁에서 밤으로 가면서 이런 식으로 역전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밤에서 시작돼서 조금씩 역전의 그래프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과단열 그래프가 작아지고 역전의 그래프가 길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 그래프의 길이에 따라서 과단열이, 다시 말해서 대기가 불안정한 구간이 커지느냐, 대기가 안정한 구간, 역전의 구간이 커지느냐를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지금 과단열 그래프가 길면 과단열이 지배적이고 역전의 그래프가 커지면 역전이 지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나타내는 그래프,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한 그래프를 우리가 복사성 역전의 그래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표현되는 그래프가 복사성 역전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이류성 역전은 보시면 따뜻한 공기가 찬 지면 위를 지나갈 때 대기 하부가 접촉 냉각에서 역전층이 발생하는데 이를 이류성 역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따뜻한 공기와 찬 지면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이류성 역전이 됩니다. 따뜻한 공기와 찬 지면. 그래서 찬 지면 위를 따뜻한 공기가 지나가면서 역전층이 형성이 돼요. 따라서 이류성 역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공중역전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공중역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침강성 역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공중역전의 대표적인 게 침강성 역전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침강성 역전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하면 고기압 중심부예요. 그래서 고기압 중심부에서 아래쪽으로 약한 침강형 바람이 형성돼요. 이렇게. 그럼 약한 침강형 바람이 형성되기 때문에 고기압 부근에서는 역전이 발생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걸립니다. 따라서 1번 내용에 보시면 고기압 중심 부분이에요. 저기압이 아니고 고기압 중심 부분. 반면에 저기압 중심 부분에서는 아래쪽에서 위로 부는 강한 상승형 바람이 불기 때문에 오염물질 자체가 빨리 확산이 일어나죠. 그래서 대기오염은 고기압 중심부에서 발생해요. 그리고 이 고기압 중심부에서 기층이 서서히 침강하면서 기온이 단열 변화로 성온되어서, 성온이라는 것은 올라간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역전이 형성되어서 발생하는 현상. 그래서 이 고기압 중심부에서는 역전 자체가 단기간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장기간에 발생되는 특징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대도시에서 발생한 대기오염 사건은 주로 침강성 역전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고기압 중심부에서 발생되는 주로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사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로스앤젤레스 스모그 사건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고기압이 정체되어 있는 넓은 범위에 걸쳐서 시간에 무관하게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특징을 가지는 것 또한 공중역전 중에 침강성 역전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역전층이 지금 두 개가 있어요. C와 D가 역전이고 A와 B가 역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중에서 일어나는 역전은 어디냐 하면 C와 D 구간이에요. 그리고 지표에서 일어나는 역전은 A와 B가 지표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A와 B는 복사성 역전, 그리고 C와 D는 침강성 역전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역전이라고 하면 역전의 그래프에서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B와 C, 그리고 T와 E는 뭐죠? 과단열 그래프입니다. 과단열 그래프.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중립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중립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가 안정도는 과단열 아니면 역전 두 가지로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전선성 역전이에요. 자, 우리가 전선성 역전의 특징을 보면 찬 공기 위를 따뜻한 공기의 전이층에서 발생되는 역전이에요. 그래서 공기가 있는데 공기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찬 공기가 있고 하나는 따뜻한 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역전층이 형성되는 것을 전선성 역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찬 공기를 우리가 한냉전선, 따뜻한 공기를 온난전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냉전선과 온난전선에 의해서 발생되는 역전이라고도 해요. 자, 그리고 해풍역전은 육지 위에 있는 따뜻한 기층 바로 아래로 한냉한 해풍이 불어와서 역전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 해풍이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풍에 의해서 발생되는 역전이고, 해풍이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바다에서 해풍이 형성되어서 육지 쪽으로 이동하면서 형성되는 역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난류성 역전이에요. 자, 난류라는 것은 강한 바람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바람 중에서도 강한 바람이 난류인데, 난류가 형성되면서 혼합층이 만들어지며 그때의 기온 분포는 건조단열 감률에 가까워서 상단 부분에 발생되는 역전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난류 역전은 혼합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혼합이 되는 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혼합층이 만들어지면서 일어나는 역전이 난류성 역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9번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복사역전이 가장 발생하기 쉬운 기상 조건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늘이 우리 계절적으로 봤을 때는 겨울입니다. 그죠? 그래서 겨울에 보시면 겨울, 맑은 날 아침이 되는 거죠. 따라서 하늘이 맑고 바람이 강하며 습도가 높을 때 여기서 뭐를 지원해야 되죠? 바람이 강하다는 소리는 확산이 일어나요. 그래서 확산이 일어나는 조건에서는 대기오염이 안 일어나니까 바람이 강해야 된다는 조건을 여러분들이 지원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대기오염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습도가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흐리다는 말을 또 지원해야 되겠죠. 하늘이 흐리고. 그러면 하늘이 맑고 바람이 약하고 습도가 낮을 때. 그래서 일단 하늘이 맑아요. 바람이 약해요. 습도가 낮아요. 그래서 정답은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문제 10번. 다음 중에서 침강역전과 상대 비교한 복사역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번의 복사역전은 장기간 지속되어서 단기적인 문제보다는 주로 대기오염 물질의 장기 축적에 기여한다고 그랬어요. 자, 복사성 역전 같은 경우에서는 단기적인 장기적인 서무가 아니고 단기적인 역전이죠. 그죠? 단기로 일어난다는 거. 자, 그리고 복사역전은 지표 가까이에 형성됨으로써 지표역전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복사역전은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원이 위치하는 대기층에서 발생된다. 복사역전은 일출 직전에 하늘이 맑고 바람이 없는 경우에 강하게 생성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침강성 역전과 복사성 역전이 장기적인 시간대, 단기적인 시간대에 어느 쪽에서 발생하는지를 구별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침강성 역전은 장기, 그리고 복사성 역전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발생되는 역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복사성 역전
이제 우리가 그 역전청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역전은 여러분들 종류별로 구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역전이 형성돼야지 대기오염으로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런던 서머그나 로스앤젤레스 서머그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복사성 역전에 의해서 발생한 게 런던 서머그고, 그리고 침강성 역전에 의해서 발생된 게 로스앤젤레스 서머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역전을 배운 다음에 이제는 기존에 배웠던 내용하고 매치를 시켜서 문제를 풀이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먼저 하고 숙지를 한 다음에 문제 풀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